올해 한 해 동안 성과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 화제성 모두 독보적인 ETF가 바로 국내 고배당주 ETF입니다. 운용사들 간의 국내 고배당주 ETF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전략의 새로운 고배당주 ETF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어떤 ETF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ETF 이름은요,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입니다. 플러스 ETF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국내 고배당주 ETF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1위 고배당주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를 운용하고 있죠. 게임, 드라마, 영화 모든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IP가 흥행을 하면 그 IP를 활용해서 후속 콘텐츠가 계속 나와요. 세계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ETF도 비슷합니다. 이 기세라면 올해 안에 2조 원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가 한화자산운용 입장에서는 NC소프트의 리니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혼합형, 그리고 서로 다른 전략의 두 개의 커버드 ETF가 상장을 했고요. 세 ETF 모두 나름 자리를 잘 잡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신규 상장하면서 플러스 고배당주 시리즈 라인업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도 주식형 ETF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수요도 분명히 일부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ETF의 기본적인 운용 전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배당주는 관심이 없지만 얘는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고배당주 ETF입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고배당주 ETF가 국내에 있는데요. 고배당주 ETF들 간의 차별화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는 큰 차별화 요인이 있습니다.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은요,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률을 같이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면 배당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배당만큼이나 중요한 주주환원 정책이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배당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이 주로 잉여현금을 활용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실제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상장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상장사가 얼마나 주주환원 정책에 진심인가를 판단할 때는 배당 성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총 주주환원율이라는 것을 봅니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대표 기업 애플이 있죠. 애플의 배당 수익률 0.44%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잉여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 중 하나가 애플인데 배당 수익률이 0.44%밖에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주들은 아무런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애플은 전 세계에서 자사주 매입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려오고 있고요. 이 누적 규모가요, S&P 500 기업 중에 압도적인 1위예요.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을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자사주 매입률입니다. 애플의 배당 수익률은 0.44%밖에 안 되지만 자사주 매입률은 2.78%나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률과 비교해봐도 훨씬 높아요. 이 두 가지를 더한 주주환원율이 3.22%죠. 최근에는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애플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무엇인지보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들 잘 알고 계신 산식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주가는요, EPS 곱하기 PER이죠. EPS는요, 당기순이익을 유통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자사주는 배당도 없고 의결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EPS를 계산할 때 자사주는 빼버려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 주식수가 감소를 하겠죠.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EPS가 증가합니다. 실적이 증가하지 않아도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EPS가 증가하는 거예요. EPS가 증가하니까 주가가 상승하겠죠. 주주 입장에서도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죠.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유한 주식이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미국은 주식의 매매 차익이 비과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 배당과 달리 내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과세되지 않으니까요,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의 인컴이 필요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 자사주 매입이 훨씬 더 매력적인 주주 환원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매입 소각이라고 적혀 있죠. 소각은 말 그대로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요,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은 소각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주주 환원이라고 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 영구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소각하지 않은 자사주는요, 직원 스톡 옵션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면 자사주를 매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통 주식으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자사주 매입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소각입니다. 미국 기업들은요, 대부분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주주 환원보다는 다른 목적이 큽니다. 소각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진정한 주주 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자사주를 단순히 매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각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올해 11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였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가장 많이 듣게 될 말이 자사주 의무 소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 조금 돌아왔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ETF가 바로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입니다. 자사주 매입률이 높은 종목들만 선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지수 이름이요, 고배당주 플러스 자사주 지수이지 않습니까? 예상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률, 이 둘을 더한 값이 높은 종목 3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를 매입하는 목적이 주주 환원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률을 계산을 할 때는요, 주주 환원 목적과 거리가 먼 자사주 매입 금액은 조정한다 방법론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는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30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입비 상위 15종목입니다. 몇몇 종목들만 보고 가면 미스트홀딩스 예상 배당 수익률 3.76%인데요. 자사주 매입률이 7.09%입니다. 이 둘을 더한 총 주주 환원율이 10.85%예요. 예상 배당 수익률은 높지는 않지만 자사주 매입률이 높아서 선별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케이스가요, 고려아연, 메리츠 금융지주, 두산마켓 같은 종목들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자사주 매입률이 높고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종목들이죠. 반대로 자사주 매입률이요 0%인 종목들도 있어요. 거듭 강조드리면 자사주 매입률 높은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 아닙니다.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예요.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DB손보, NH투자증권,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을 보면 자사주 매입률이 지극히 낮거나 0%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선별된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예상 배당 수익률만 고려해서 30종목을 선정한 ETF라면 최근 1년 자사주 매입률까지 같이 고려한 것이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입니다. 종목은 30종목으로 동일하지만 종목의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겠죠. 자사주 매입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더 큰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플러스 고배당주에는 없고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에만 있는 종목들이에요. 30종목 중에 총 11종목이고요. 이 11종목이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8%입니다. 두 ETF의 구성 종목이 일부 겹치지만 32.8% 차이면요, 중복 투자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둘 다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플러스 고배당주가 더 높습니다. 주가 상승보다 연 5% 수준의 안정적 인컴이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플러스 고배당주 선택하시면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살짝 낮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 두 ETF 기초지수 토탈 리턴을 비교한 것인데요. 과거 성과에도 지수 특징이 잘 드러나죠. 더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ETF는요. 이 주황색 선인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입니다. 성과가 더 좋으니까 얘가 더 좋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둘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운용 전략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 주주 환원율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물론 주주 가치, 주주 환원을 내세운 액티브 ETF들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심플한 방법론으로 운용하는 패시브 ETF는요.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처음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를 비롯한 기존의 고배당주 ETF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의무소가 이게 벌써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이제 와서 뒷북이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주주 환원율 높은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책 모멘텀을 이용한 단기 테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국내 증시 이야기만 나오면 욕부터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